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9일 아침입니다. 전우식입니다. 요즘 이 나라는 완전히 이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틀 전 아침 조간신문 보시면 다들 놀랐을 겁니다. 조선일보는 일면에 광화문을 가득 메운 시민들이 사진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진보좌파 신문 경향신문은 정반대로 그 일면에 경복궁 앞부터 안국동 방향으로 탄핵 찬성 시민들이 집회 사진만 실었습니다. 정반대의 연출을 한 겁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진실의 편에 선 것일까요? 그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어제는 헌법재판소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심리가 열려서 2시간 만에 변론 종결됐습니다. 이 박성재 장관 탄핵 소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마치 지금 거대 야당의 탄핵놀이에 온 나라가 놀아나는 모양입니다. 다수의 폭정이 도를 넘었습니다. 제가 만약 여태까지 메인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였다면 아마 어제 뉴스 프로그램 오프닝 멘트는 이랬을 겁니다. 민주당 대표 이재명은 신 같은 존재입니까? 아니면 이미 왕이라도 된 겁니까? 제가 좀 심하게 말씀드리자면 야당 대표 이재명을 쳐다봤다고 해서 이 나라 법무부 장관이 탄핵 소추가 됐다면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습니까? 막상 이재명은 암살 위험을 느낀다고 지금 경호원의 경호를 받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이 국회의원을 쳐다본 것도 이른바 국회 경시에 들어갔습니다. 국회를 경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재반 설명을 하는 국무위원들에게 소리치고 삿대질하는 국회의원들을 쳐다본 것이 어찌 국회 경시냐. 어제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심리에서 이 박성재 장관 탄핵 심판 심리에서 피소주의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항변이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쳐다본 것이 어떻게 국회 경시냐. 그렇습니다. 이 법무부 장관 박성재는 지난 1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돼서 직무가 정지됐죠. 그가 탄핵 소추된 이유는 탄핵 소추안에 나열되어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박성재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것은 작년 12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계엄 선포가 있고 나서 7일 뒤입니다. 이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 101명이 발의한 박성재 탄핵 소추안은 불과 이틀 만인 12월 12일 본회의에서 제적 299명, 한 명이 빠지는 거죠. 예, 그리고 찬성 195명으로 가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4명이 이 탄핵안에 찬성을 한 겁니다. 이 박성재 탄핵 사유는 계엄을 막지 못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의혹, 그리고 계엄 이튿날 이른바 삼청동 안가회동에서 2차 계엄을 논의한 의혹, 그리고 세 번째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 이게 참 재밌습니다.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 이게 탄핵소추의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참으로 두루뭉술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탄핵소추안은 계엄을 막지 않고 내란에 가담했다는 이유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12월 3일 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을 하여 내란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결정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란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결정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의 위헌성을 지적하거나 법률 검토를 통해 이를 막으려는 적극적 행동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은 곧 비상계엄은 곧 내란이다 라는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국회 측은 또 박성재 장관이 계엄 당시 서울 동부구치소에 체포를 한 정치인이나 언론인 등을 구금할 시설을 마련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 그래서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어느 신문이 오보였습니다. 어느 신문이 잘못 취재를 해서 잘못된 사실을 보도를 했는데, 그리고 사과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허위 보도입니다. 자, 두 번째, 2차 계엄 의혹은 이렇습니다. 내란이 실패한 이후인 12월 4일 밤, 그러니까 계엄 선포를 한 바로 이튿날 밤에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안전가옥에서 행안부 장관 이상민 그리고 법제시장 이완규 등과 가진 비밀 회동이 2차 계엄 논의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2차 계엄을 하면
법제처장과 하겠습니까?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탄핵안에는 또 이 박승재가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회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적시했습니다. 바로 이 국회를 경시하는 태도, 이 표현이 민주당의 광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12월 7일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당시에 박승재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하며 야당 대표를 노려봤다는 게,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노려봤다는 것이 바로 국회 경시 태도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는 노려보았을까요? 탄핵안에는 이런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22대 국회를 범죄 소굴로 보고 국회의원과 정치인을 체포 대상으로 간주하는 윤 대통령의 그릇된 의식과 맥을 같이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박승재 법무부 장관은 12월 23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열쪽 분량의 탄핵심판 답변서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제시한 탄핵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어제 이 박승재 장관이 직접 발언하는 걸 쭉 들어보니까 솔직히 제가 고개가 끄덕여지더군요.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적이 없고 국회와 국민을 경시한 적도 없다. 박승재는 다시 국회 경시 주장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소추인은 야당 대표를 노려본 사실 자체가 없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 사실도 없다. 아닌 말로 야당 대표를 빤히 쳐다보았다 해서 그게 노려봤는지 째려봤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어떻게 탄핵 사유가 되는 것입니까? 박승재는 이 답변서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상식적으로 사람을 쳐다본 것이 어떻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나? 그러니까 바로 이 질문입니다. 야당 대표를 쳐다본 것이 어찌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 중대한 헌법 법률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는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박승재는 내란 가담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따졌습니다. 본건 탄핵소추 사유는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를 입증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으며 법리적으로도 탄핵 사유를 구비하지 못했다. 박승재는 자신이 계엄 선포를 안 것은 12월 3일 밤 윤 대통령의 연락을 받고 대통령실에 들어갔더니 국무회의가 열려 그때 알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는 당시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장관 취임 이후에 대통령이 밤늦게 연락한 것이 처음이라 행사에서 아내와 밥을 먹다가 급하게 들어갔다. 포고림과 같은 계엄을 미리 알았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말렸을 것이다. 박승재는 그 이튿날인 12월 4일 삼청동 안가회동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얼굴 보기 힘들 것 같아 조용한 곳에서 같이 밥을 먹은 것뿐이다. 후속 조치나 대응책 등을 논한 그런 자리는 결코 아니었다. 어제 열렸던 이 탄핵 심판 심리에서 박승재는 아주 기억에 남을 만한 말을 남겼습니다. 비상계엄은 곧 내란이며 침묵은 곧 공모라는 궤변을 탄핵 사유로 삼았다. 그렇습니다. 야당은 이 탄핵 소추안에 있어 그 기본 의견로 비상계엄은 곧 내란이다. 그리고 국무위원으로서 거기 침묵한 것은 곧 그 내란의 공모를 한 것이다. 박승재는 탄핵 소추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이렇게 국회 측을 통박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 측의 주장을 배척하지 않으면 향후 아무런 증거 없이 탄핵 소추를 남용하는 것을 조장하는 행동이 될 것이다. 적어도 박승재가 법률가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박승재는 지금 국회 측이 보이는 다수의 폭정, 어제 법정에서 그 얘기를 하더군요. 다수의 폭정, tyranny of the majority, 그리고 다수의 전제, autocracy of the majority. 이 다수의 전제에 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걸어달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어제 헌법재판소 심리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국무위원들에게 삿대질하고 소리치는 국회의원을 쳐다보았다는 것이 국회 경시냐. 자, 어떻든 박승재 장관의 탄핵 심판 절차가 불과 2시간 6분 만에 변론 종결로 96일 만에 끝났습니다. 제가 어제도 보니까 이 문영배 재판관이 아주 재밌는 표현을 쓰더군요. 자, 10분간 허용을 하겠다. 이 박승재의 그 답변을 10분간 허용을 하겠다고 시간 제한을 딱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어느 법정에서
피의고 혹은 피소추인에게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10분이니 5분이니 30분이니 이렇게 제한을 한다는 것입니까? 과연 문영배 재판관은 법률가인가요? 저는 정말 묻고 싶습니다. 어쨌든 헌법재판소는 선고기일을 따로 정하지 않고 추후 통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회 대리인단은 검찰이 수사를 이유로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다며 박승재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요청했지만 문영배 권한대행은 그건 좀 힘들 것 같다며 거절을 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변론이 마무리될 때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제로서 박승재에 대한 변론 절차가 종결이 되고 선고만 남긴 탄핵심판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박승재 장관까지 3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국회 소추단 대표인 정청래는 최종 의견 진술 막바지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서둘러 지정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중압감과 고통에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서둘러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 지금 국민들이 겪는 고통을 중압감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그 중압감이라면 누가 만든 걸까요? 지금까지 선고된 8건 모두 기각된 상황에서 이를 주도한 법사위원장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어떻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세간의 관심은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에 지금 쏠려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전원일치 인용으로 윤 대통령이 밤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면서 이른바 조기 대선을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와 분위기는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감히 말하건대 조기 대선 운운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전원일치 인용 결정은 이제 물 건너갔습니다. 저는 어제 김광일 방송에 가서 적어도 인용 결정을 하려면 오염이 드러난 변론 종결 이후에 오염이 드러난 곽종근 증언을 채택하기 위해서 변론 재개는 필수적인데 지금 헌법재판소에 그런 움직임이 없다면서 이제 인용 결정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헌법재판소가 정의의 길을 찾았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 주역으로 헌법학계의 석학이신 허영 교수님을 꼽습니다. 그분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가 왜 사기 탄핵인지 그리고 심리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법률을 위반했는지 그래서 피소주인인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은 점을 낱낱이 지적을 하고 밝혔습니다. 바로 그분의 그런 노력 덕분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비상대권 행사로서 결코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힘을 얻었습니다. 저부터도 온갖 데 나가서 그런 소리를 당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위헌위법적인 심리를 하는 글쎄 허영 교수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 덕분으로 윤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지른 죄인이 아니라는데 이제 공감하는 국민이 점차 늘어나서 적어도 이제 절반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란죄는 아니다. 여기에 공감하는 사람이 절반은 될 겁니다. 재밌는 것은 정치인의 태도 변화입니다. 그동안 국민의힘 안에서도 탄핵 찬성파로 여겨졌던 본인은 아니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탄핵 찬성파로 여겨졌던 정치인 중에 돌아선 이들이 한둘 보이고 있습니다. 언론은 오세훈 서울시장도 아무래도 선고가 늦어지는 것은 이상직무라면서 당초보다 각 하나 기각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세훈은 탄핵 찬성파는 아니었죠. 다만 헌법재판소 가서 물어봐야 한다. 물론 탄핵에는 반대를 하는데 차라리 밖에서 이렇게 시끄러운 것보다 헌법재판소에 물어보자. 이런 의견이 있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세훈은 김문수, 홍준표와는 달리 처음부터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자 하는 입장에 선 것이다. 말하자면 어떤 의미에서 국민의힘 안에서는 조금 비주류 쪽에 섰던 정치인이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오세훈이 17일 TV조선
뉴스9에서 제가 앵커를 했던 방송입니다. 뉴스9에서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두고 의견일치를 보기 어려운 어떤 사정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헌법재판관들이 정치적 성향과 선고 지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기각 쪽에 두 사람, 그리고 각각 쪽에 한 분 정도 계시지 않겠나, 이런 예상을 아주 공개적으로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뉴스가 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것이니 오세훈 시장의 말은 곧 윤 대통령 파면은 이제 물 건너갔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오 시장뿐 아니라 이 제 주변에도 이제 탄핵 기각 혹은 각하를 예상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법률가라면 아마도 각하 의견을 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헌법에 기해 선포를 한, 헌법이 적힌 대로 선포를 한 국가기획권은 당연히 면책특권이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제외함으로써 이미 동질성을 상실했습니다. 따라서 이 헌법재판소는 국회 소추단이 탄핵소추안을 재의결하지 않는 이상 바로 그 지점에서 심리를 멈춰야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외에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해야 하는 이유로 국회의장 우은식이 일사부재리 원칙을 어긴 것을 들곤 했습니다. 첫 탄핵 소추안이 197명으로 탄핵 정족수 200명이 미달되자 우은식은 표결 불승인을 선언을 했죠. 그리고 뒤이어 내란죄를 중점으로 한 두 번째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어 204명의 찬성으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 겁니다. 그러면 동일 회결하면 이는 부결된 법안을 같은 회기 안에 다시 상정을 해서 통과시킨 것이라고 보여 헌법재판소는 각하해야 한다고 제가 보았던 겁니다. 그런데 어제 김광일 선생이 그 동일 회계는 아니라고 자기가 확인을 했다, 그런 말을 저에게 해줬습니다. 그렇다면 각하 사유에서 요건 좀 빼겠습니다. 자, 많은 법률가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서 일부 행위에 헌법을 위반하거나 법률에 위반한 경우가 보인다고 말합니다. 제가 내일 이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할 텐데, 그러면서도 그 위법의 정도가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게 할 정도로 중하지 않다, 이런 이유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는 기각 의견을 말합니다. 아마도 이 기각 의견으로 최종 판단이 나온다면 위법의 정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 하는 이 논리를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논리가 어디서 시작된지 아십니까? 노무현 대통령 탄핵 재판을 해서 기각을 할 때 적어도 뇌물죄 정도로 이 위법의 정도가 파면에 이를 정도는 이르러야 된다, 이 표현이 등장을 하면서 그 이후에는 파면에 이를 정도의 위법성이 중대해야 된다, 이게 하나의 요건으로 추가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재판관들이 태도에 있습니다. 많은 법률가들은 헌법재판관들이 태도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도 제가 이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재판관이 남편과 동생 등 그 가족이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일을 하는데도, 아니면 탄핵 소추단 쪽에 있는 그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서 일을 하는데도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실의 재판관 기피 신청은 기각을 하고 재판관 회피를 요청하는 의견서에는 일절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서구의 선진민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이 됐을 때 이 나라 헌법재판관들이 양식을 의심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이 질문에 대한 그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남편이 윤 대통령의 반대편에 있다면 그 아내가 윤 대통령 탄핵을 심리하는 재판관으로 있어도 괜찮은 걸까요? 나는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당신의 목숨을 건 재판을 맡길 것인가? 이 질문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는 그 답이 너무나 명백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헌법재판소는 지금 묵묵부답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1국의 국가원수에 대한 파면을 심사하는 법 중에서 이런 기본적인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법 중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해 각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떻든 이번 탄핵 심판은 전 세계를 향해 우리의 민낯을 보여주는 재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이 이처럼 훼손되고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다른 보통 시민들은 어떠할 것인가? 그렇다면 이것이 반민주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지금까지 전인식이었습니다.